다음으로는 우리가 요 레이 인터랙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UI랑 인터랙션 하는 것도 봤고, 다시 우리가 인터랙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큐브를 잡는 것도 가능한 거를 보긴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레이 인터랙터를 좀 더 다양한 어떤 로지컬한 동작, 그러니까 게임 메카닉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때에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체랑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식이 꼭 그 물체를 잡고 움직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저 문을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잡아서 당기면 열도록 구현을 해놨는데, 사용자가 그런 게 힘들 것 같으면은 멀리서 문을 그냥 레일을 가리킨 채로 문 손잡이를 클릭만 하면은 문이 열리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하나 어디다가 만들까요? 여기 그 공중에다가 하나 좀 큰 큐브를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예제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사용자가 레이로 이 큐브를 가리키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 큐브 색깔이 바뀌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색깔이 바뀌는 거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할, 사실 코드가 필요하진 않고 뭐 간단하게 그냥 이벤트로 만들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이 큐브를 움직인다던가 뭐 큐브가 돌아간다던가 를 포함을 해서 복잡한 메카닉을 얼마든지 스크립트로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될 건지를 유니티의 이벤트 시스템 사용하는 것과 함께 여기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VR 환경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 좋은 게 바로 심플 인터랙터블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컴포넌트에 심플이라고 쳐보시면은 XR 심플 인터랙터블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잠깐 돌아가서 보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도어의 핸들이라든지 XR 그랩 인터랙터블이죠. 그다음에 큐브들도 XR 그랩 인터랙터블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도 여기다가 인터랙터블이라고 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유니티의 XR 인터랙션 툴킷에서 어떤 물체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잡을 수 있는 그랩 인터랙터블, 그다음에 인터랙터블 뭐 얘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클라임, 얘도 XR이 안 붙어 있으니까 아닌 것 같고, 심플 인터랙터블, 사실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XR 심플 인터랙터블이라는 게 어떤 제너럴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는 놈이고, 이 그랩 인터랙터블이라는 거는 그랩을 하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 중에 일부분 기능을 디폴트로 해가지고 그랩이라는 기능에 특화돼서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물체랑 상호작용하는 거 로직을 그냥 그랩 말고 다른 거를 구현을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얘를 사용을 해서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이 큐브를 레이를 가지고 클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얘가 레이랑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디폴트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 레이는 레이라는 레이어 마스크랑만 상호작용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얘를 레이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nothing으로 바꿨다가 레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물체는 레이 바구니 안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벤트들입니다. 자,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이벤트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인터랙터블 이벤트. 그리고 사실은 아마 그랩에도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랩 거를 바꿔놨네요. 얘는 다시 디폴트로 바꿔주고,
우리가 새로 만든 요 큐브의 심플 인터랙터블의 인터랙션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줄 건 요 인터랙터블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면은 뭐가 엄청 많이 떴는데요. 자, 우리가 그쵸, 그냥 말 그대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호버라는 거, 마우스 호버링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뭐 웹서핑 같은 거를 할 때 뭐 어떤 요런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뭐 갑자기 그림이 바뀐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웹 개발을 할 때 요 UI 영역에 마우스가 호버되면은 어떤 동작이 일어나도록 해라라는 방식으로 이벤트 콜백을 구현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요 레이를 여기다가 호버링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해라라는 콜백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트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가리킨 상태로 어떤 버튼을 셀렉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건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포커스. 사실 이게 3D 오브젝트는 포커스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2D UI라고 치면은 포커스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액티베이트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얘네들이 지금 다 버튼이 따로따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버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따로따로 기능을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레이 인터랙터를 여기다 딱 갖다 대면은 색깔이 변하고 거기서 다시 빼면 레이를 빼면 다른 색깔이 되도록 구현을 해 볼 거고요. 일단 그 정도는 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호버 카테고리 안에 호버 엔터드. 그러니까 레이가 여기에 있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을 때 이벤트하고 여기를 가리키다가 이쪽으로 뺐을 때 이벤트, 호버 익시티드 이벤트 두 개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일어날 동작은 우리가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콜백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호버 엔터드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자면요.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는 뭐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 동작을 발생시킬 거냐를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만든 이 큐브죠. 이 회색 큐브를 여기다가 드래그 해 주시면은 이제 이 큐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여기에 있는 드롭다운에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o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 보시면요. 이제 이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쭉 뜹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색깔을 바꿀 거기 때문에 메쉬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바꿀 수 있는 값들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메쉬 렌더러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소드들 또는 바꿀 수 있는 프로퍼티들, 뭐 멤버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요. 여기 물체의 색깔은 이 메테리얼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메테리얼을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서 메쉬 렌더러에 메테리얼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가 아니죠. 레이가 저 물체에 호버됐을 때 어떤 메테리얼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줄 거냐. 그리고 그 메테리얼은 그 큐브의 메테리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빨간색 메테리얼이 있습니다. 레드 메테리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줘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내가 이 오른쪽 컨트롤러를 저기다가 호버링을 했을 때에 그쵸,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처음에 다른 데를 가리키고 있다가 물론 얘를 일부러 비주얼을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얘를 이렇게 틀어서 여기를 가리키게 바꾸는 순간 이제
이 레이 인터랙터가 저 큐브에 호버되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그 호버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게임 오브젝트의 매테리얼을 레드 매테리얼로 바꾸라라는 걸 우리가 코드를 쓰지 않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버가 빠졌을 때는 호버 엑시티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다시 뭐 색깔이 뭐 뭘로 변하든 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빨간색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는 쉽게 예상이 되시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 렌더러의 매테리얼을 예를 들어서 호버가 아닐 때에는 뭐 초록색으로 한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사실 조금 안 맞긴 하죠. 처음부터 초록색이 아니긴 하니까. 뭐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버 했을 때 빨간색, 호버가 엑시트 됐을 때 초록색인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니티에서 일반적으로 그쵸 많이 사용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스크립트로 짜볼까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큐브를 할당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컴포넌트였잖아요.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크립팅에서 모노비헤비어 스크립트로 뭐 큐브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폴더 안에 큐브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고요. 더블 클릭, 아이고, 다른 거 더블 클릭했네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이런 스크립트가 나오고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퍼블릭 메소드로 move forward라는 함수를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응값을 안 적어줬죠. 보이드. 그리고 얘는 뭘 할 거냐는 transform position을 바꿔줄 건데요. 여기서 transform forward 이뭐 time 1초에 1씩 이렇게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요게 뭘 하는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현재 포지션에 더해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언제 호출될진 모르겠는데 이 큐브 무브라는 컴포넌트의 역할은 이 함수가 호출되면 그 물체가 이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물체가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아요. 얘를 이제 이 위쪽에 공중에 떠 있는 이 큐브에다가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추가가 됐어요. 그럼 밑에 큐브 무브라는 컴포넌트가 신규로 추가가 됐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호버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이제 그 컴포넌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들어줬던 큐브 무브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니티 모노 비헤비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과 함께 내가 만들어둔 무브 포워드 함수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버 엔터드가 되면은 무브 포워드를 실행해라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브 포워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뭐 이 로직 우리 건공이니까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C샵에서 또는 유니티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같은 것들은 세부적인 건 처음이니까 잘 모르신다고 해도 이벤트 콜백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뭐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 콜백을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컨트롤러를 좀 뒤로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컨트롤러를 이제 호버를 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무브 포워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안 움직이네요. 네, 그렇죠. 역시 저의 뭐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는 뭐냐? 자, 이 호버 엔터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깥쪽을 가리키다가 여기를 가리키는 딱 그 순간 한 번, 원타임이에요. 원스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여기다가 대고 있을 때 계속 얘가 움직이고 싶게 하려면 호버 엔터드가 아니고요. 뭐 이것도 아니고 아마 액티베이티드 포커스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엔터드. 얘도 포커스 엔터드라서 좀 그렇긴 하네요. 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임시로 이렇게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한 번에 너무 조금씩 움직이게 해줘서 그런데요. 얘를 지워버리면은 그냥 한 번에 1유닛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호버 엔터가 될 때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오른쪽 컨트롤러를 얘를 가리키는 순간 앞으로 갑니다. 한 번.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앞으로 가고요. 그렇죠? 얘가 지금 호출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로직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잘 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계속 발생할 거냐라는 것도 적절히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그러니까 호버 엔터드 됐을 때 내부 변수를 true로 바꿔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true일 때는 계속 움직이도록 하다가 exit일 때 false로 바꿔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플 인터랙터블을 사용을 해서 레이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스크립트에 따라서 어떤 게임 로직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뭐 조금 더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면은 제가 추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까지가 사실 유니티를 사용한 VR 개발, 특히나 이 XR 인터랙션 툴킷과 XR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디버깅하고 테스트해보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만든 것들을 정리를 해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